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TV 해외선물 넘버원의 아토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외선물 트레이딩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금일 강의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외 선물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해외 선물은 현재 두 종류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자, 일반 상품과 금융 상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 대표적인 메이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골드, 그리고 이제 엔화, 유로 FX,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오일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거래량이 많은 주요 종목들일 겁니다. 자, 근데 이 종목들마다 현재 분류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일반 상품과 금융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 상품에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비철, 즉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크루드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WTI.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 시 많이는 하지 않을 거지만은 아마 보셨을 건데 농축산물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농축산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나눠지게 되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옥수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두, 소이빈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철 금속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골드, 길금속이라 볼 수 있는 골드가 하나 있고, 자, 실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종목 정도를 볼 수가 있죠. 자, 에너지 종목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나오겠네요, 여러분들. 히팅오일까지 포함하게 되면 세 종목 정도 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WTI, 크루드 오일과 함께 현재 여러분들이 매매를 아마 좀 접해보셨을 내추럴 가스라 볼 수 있는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팅 오일까지 포함해서 본다면은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 종목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일반 상품을 제외하고 이제 금융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쯤에 이제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나스닥군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 상품이 있고요. 자, 그리고 통화 상품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금리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품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매매하는 S&P라든지 아니면은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침의 꽃이라 볼 수 있는 항생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통화 상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접하셨을 이제 유로 FX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통화 자산 중에 안전 자산이라 볼 수 있는 엔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품에서는 10년 만기, 5년 만기, 2년 만기,
그리고 30년 만기 국채 선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나와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일반 상품과 그리고 금융상품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요. 이 일반 상품과 금융상품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를 하고 오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요. 자, 해외 선물.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시장의 흐름을 본다. 즉, 시장의 흐름을 본다는 것은 선물 시장에서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본다는 거고 이 종목 간의 움직임에서 서로 간의 비례와 반비례식의 상관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군과 어떤 종목군은 반비례가 나오고 어떤 종목군과 어떤 종목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비례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은 어떤 흐름을 줄 것이다. 오늘은 이 종목이 상승세가 강할 것이고 오늘은 이 종목이 약조세, 그 약화에 대한 모멘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상품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요 해외 선물을 하게 되면요 가장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화 상품 중에 달러 인덱스를 우리는 시장을 거의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하죠.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주요 통화 자산이기도 하지만요, 가장 이제 국가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미국의 이제 패권, 그러니까 패권을 크게 가진 하나의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날 달러 인덱스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주가 또는 증시나 주요 안전자산, 원자재 상품 등의 움직임이 요동세가 달라집니다. 변동폭이 많이 달라지죠. 즉 달러 인덱스에 대한 향방으로 인해서 주요 종목들 간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요. 자,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그리고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처럼 자,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나의 미달러와 가치를 지수한 것인데 즉 통화에 대한 부분에서 달러 인덱스는 전 세계적인 통화에 대한 부분에서 상대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타내는 자산.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달러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달러가 하락으로 마감하느냐. 자, 반대로 달러가 상승으로 출발하느냐, 자, 달러가 하락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오전과 오후 그리고 미장 개장까지도 주가의 움직임을 크게 관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산정한 수를 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달러 인덱스는 6개국의 주요 통화를 지수하여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마다 유로, 그리고 엔화, 그리고 파운드, 그리고 캐나다 달러, 그리고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 프랑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도표를 보시더라도요. 달러 인덱스의 절반 정도를 크게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바로 유로 달러, 즉 유로가 달러 인덱스의 57.6%를 즉 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항상
달러 인덱스와 유로 FX는 항상 반비례에 대한 법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비례식.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주황색 선은요, 유로 FX고요. 자, 여러분들이 밑에 나와 있는 캔들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자,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 달러 인덱스와 유로 FX는 항상 반비례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달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유로 FX는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당연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거 지금 이제 데이 캔들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이 데이 캔들을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인 모멘텀이 자, 달러가 상승했을 때와 달러가 하락을 했었을 때 정확한 반비례식, 즉 움직임의 자체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유로 FX를 매매를 하려면은, 즉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려면요, 달러 인덱스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로 FX에 대한 매매를 할 때요, 사실 유로 FX의 차트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보다 달러가 어떤 동향인지, 달러가 현재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조금 다른데요.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요.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재 유럽 국가 내는요, 사실상 실물 경제와 주가 지수가 크게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정적으로 크게 상승 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점을 크게 가지실 겁니다. 지금 유로존이 지금 크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유로 달러가 급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경제가 무너지면 그 나라의 통화 자산은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통화는요, 무조건적으로 상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즉 무슨 소리냐? 유로 FX가 올랐던 이유는 달러가 전체적인 약세 기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로의 향방을 무조건적으로 결정하는 건요, 달러 인덱스라는 소리입니다. 즉 우리가 유로 트레이딩 시에는 유로 차트, 기술적인 분석에서 유로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달러 차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리스크 면에서도 그리고 리턴 면에서도 더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통화에 대해서 특히 달러와 유로 FX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현재 골드입니다, 여러분들. 골드. 자, 안전자산의 대표격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골드. 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그러니까 지수 종목과 그리고 금속 종목과 에너지 종목, 그리고 통화 종목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대장 종목을 좀 고르자면은 지수에서는 나스닥 정도, 에너지에서는 크루드 오일, 그리고 통화에서는 유로 FX를 볼 수가 있는데 금속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접하셨을 것이고 가장 많은 차트를 봤던 게 아마 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일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 중에 궁극적인 목적은요. 자, 여러분들이 골드 매매 대응법 그리고 분석법에 대해서 이거 하나는 잡고 가자를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간의 상관관계, 즉 어떤 종목들이 골드에 영향을 줘가지고 오늘 금일 골드가 과연 어떤 방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까? 즉
골드에 대한 추세에 대한 분석을 종목 간의 상관관계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골드 상품 분석 시,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이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동향을 보는 거겠죠. 즉 추세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추세에 대한 분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골드 차트는요, 마지막에 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골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상품의 동향부터 먼저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가장 중요 핵심입니다. 즉, 골드 매매 트레이딩에 있어서 골드 차트는요, 마지막에 보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다른 종목부터 체크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에 영향을 주는 상품에는 총 저가 생각했었을 때는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자, 처음에는 달러 인덱스, USD 달러 인덱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만기 국채 선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철 금속에 대한 시장. 그냥 금속 시장을 한 번 더 체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달러와 골드, 이 두 종목은요, 둘 다 안전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자, 전통적으로 골드는 자, 가장 중요한 기금속 상품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의 수준으로 보더라도 골드는 안전자산이라는 하나의 이제 타이틀이 걸려져 있는 거고, 달러도 안전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인 미국, 즉 패권을 크게 잡고 있는 미국의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는 안전자산에 대한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인 게 있죠, 여러분들. 자, 둘 다 안전자산인데 서로 반비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안전자산끼리, 즉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위험자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주가지수와 원자재 등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뭐 나스닥과 뭐 오일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경제로 크게 흘러가는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할수록, 즉 나스닥에 대한 주가가 상승할수록 원자재격 선물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따르는, 즉 비례하는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끼리도 이렇게 뭐 경제가 조금 불안할 때 둘 다 상승이라든지 뭐 하락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달러와 골드는 둘 다 안전자산이지만은 하나의 요소 때문에 반비례에 대한 법칙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바로 금리예요. 자, 달러는요, 여러분들 기축 통화이긴 하지만요, 계속적으로 찍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종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종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 종이에 가치를 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금리죠. 자, 금리는 다른 말로는 이자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이자율, 즉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지 시장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인지에 따라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즉 금리는 달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시장에는요, 대부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때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왜냐하면은 달러를 기본적으로 은행에 맡기기만 하더라도 이자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 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자, 골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노란색 돌덩어리죠. 자, 은행에 맡기더라도 금리가 높을 때
은행에 맡기더라도 이자율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이때 금리가 높은 시장일 때에는 골드의 수요는 줄어들고 달러의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 경제입니다. 자,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는 사실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약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때는 달러의 가치도 같이 하락을 하고 이때 골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골드와 달러는 둘 다 안전자산이지만 금리라는 하나의 요소 때문에 반비례에 대한 법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에 대한 모멘텀을 볼 때요. 자, 위에 있는 차트는 달러 인덱스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골드 차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자, 달러가 고가 구간에서 내려오는 시점일 때는 골드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즉,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시장에서 오늘 골드에 대한 동향을 체크를 할 때 골드가 과연 오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줄 것인가? 반대로 골드가 오늘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줄 것인가? 1차적인 확인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달러가 오르고 있는가, 달러가 내려가고 있는가. 즉, 달러가 상승에 대한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가, 달러가 약세에 대한 하락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1차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골드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었을 때 여러분들, 골드는 혼자 움직이는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종목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 시장에서는 끌려다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두 번째, 이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전에 시장에서 팬데믹이 한번 터진 적이 있었죠. 제 20년도 3월에 WHO에서 코로나를 팬데믹으로 이제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때 당시 페드가 시장에 대한 주가 상승, 즉 시장에 대한 부양을 하기 위해 부양책을 펼쳤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산 매입. 즉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서 채권과 회사채 등 조금 위험 자산에 대한 매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결과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높아진 상태가 있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공급량, 즉 달러에 대한 수요량이 높아진 게 아니라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맞춰서 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 볼 수 있는 골드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골드가 1,400선, 1,500선을 하회하던 시기였었는데 이제 이때 단숨에 2,000선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달러에 대한 가치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대표격 안전자산 상품인 10년 만기 국채 선물의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골드도 안전자산이지만은 미국의 국채도 또한 안전자산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자, 골드와 채권은 서로 비례하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에서에 대한 모멘텀이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골드, 안전자산 종목들에게 영향성을 크게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채가 상승하던 시기에 주요 대표적인 안전자산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골드, 그리고 두 번째는 엔화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부양책을 하던 시기에 금리에 대한 부분을 쭉 줄여버리고 달러를 찍어내서 그 많은 양의 달러를 국채 매입에 사용을 했습니다. 즉 국채에 대한 수요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부양책으로 인해 달러의 공급량이 늘었고요.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늘었고 이 늘어난 공급량만큼 국채 매입에 대한 즉 자산 매입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채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자, 차트로 보게 되면은 국채가 상승하는 즉 안전자산의 대표급 상품이라 볼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주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채권이 골드, 즉 안전자산 종목의 골드에게 큰 상승 영향을 주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현재 시장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일봉 차트고요. 자, 똑같은 일봉 차트고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ZN, 여러분들. 10년 만기 국채 선물이고요. 자, 이거는 골드입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 즉 채권에 대한 하락 모멘텀이 이루어질 때 골드도 똑같은 안전자산의 약한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달러였죠. 자, 두 번째는 국채.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골드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즉 달러에 대한 방향성, 즉 골드와 달러는 반비례하다 보니까 달러의 상승이 또는 달러의 하락이 이걸 먼저 보시고요. 금일 시장에서 국채가 하락 모멘텀을 보여주는가,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는가, 이것도 동일시하게 영향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드 차트를 먼저 보기보다는요, 하루에 볼 수 있는 달러와 두 번째는 국채,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요. 자, 첫 번째 구간이 있고, 자, 두 번째 구간이 있고, 자, 세 번째 구간이 있습니다. 국채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국채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눈 거고, 이때 국채가 크게 하락함에 있어서 골드가 어떤 모멘텀을 보여주었느냐면요. 큰 장대 음봉에 대한 큰 하락에 대한 부분을 현재 시장에서 비례하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요, 국채의 동향을 본다라는 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동향을 보는 거고, 이 안전자산의 대표격 종목에는 골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와 국채는 비례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시장에서요, 골드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초적으로 골드 방향성, 추세에 대한 분석 시 달러와 채권의 흐름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골드의 방향성이라 볼 수 있는 추세는 이 두 종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체크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그날 달러가 반등, 즉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루어지고, 자,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모멘텀이 발생한다면, 즉 골드가 그날
추이가 기본적으로 1차 하방 모멘텀, 즉 하락에 대한 시점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거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러면 기본적인 분석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골드가 1차적인 하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해놓고, 왜냐?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골드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날이 있어요. 자, 달러가요 상승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섞는다면은 골드는 그날 추세가 1차적으로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에 보니까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달러는 상승을 하고 채권은 하락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골드가 하락을 하지 않고 지지력, 즉 상승에 대한 그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을 때 아까침에 골드를 분석함에 있어서 세 가지를 제가 체크하라고 했었죠. 첫 번째는 달러, 자, 두 번째는 채권 가격, 마지막은 비철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철 시장. 그래서 자, 시장에서 만약에 골드가 주요 달러나 주요 채권에 대한 움직임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골드 혼자 크게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비철 금속에 대한 시장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 구리, 카퍼죠. 구리.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비금속 성질과 원자재 성질이 조금 섞여 있는 실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 이제 1월 28일 이제 레디 실버 스퀴즈라는 상황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게임스톱에서 실버 스퀴즈로 개미를 몰린다.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국의 주식 커뮤니티인 레딧에서 실버에 대한 부분을 현재 매입하는 과정을 이루자라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은 차트를 보게 되면은 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총 3일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때 당시 이제 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퍼센티지로는 이제 하루에 장세마다 8%, 11%, 14% 정도까지 계속 올라갔던 상황이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날 시장에서 동향을 보게 되면요. 자, 차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은에 대한 큰 상승 압력이 이루어졌었고 이때 골드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요. 자, 달러는 하락하는 모습, 달러는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었고, 자, 채권은 현재 이때 당시에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상승은 골드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골드에게는 하락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자, 채권은 골드랑 같이 비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골드도 역시나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당시 은에 대한 수요, 즉 은에 대한 이슈가 한번 크게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골드가 예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에 대한 지지력을 3일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항상 시장에서는 변수라는 게 존재한다 이겁니다. 자, 달러와 채권의 대부분 영향을 받고 그날 하루의 방향성을 골드가 보여주는데 이날 받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 3일 동안 영향을 받지 않았었어요. 시장은 이상했던 겁니다. 채권 가격과 달러에 대한 부분으로는 골드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3일간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1850이라는 라인대를 지켜줬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변수가 뭐였었냐면은 은 시장에 대한 지지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은은요, 그러니까 실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질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재적 성질. 자, 두 번째는 귀금속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이라는 상품은요. 원자재에 그렇게 크게 몰려있지도 귀금속에 크게 몰려있지도 않은 정확한 5대5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버가요. 전통적으로 상승 시점이 한번 보여준다는 것은 1차적으로 비철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때랑 두 번째로는 귀금속 종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때 나옵니다. 그래서 골드가 크게 상승을 할 때요. 실버도 그에 따라서 지지력을 보여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철 시장, 특히 전기동이라고 볼 수 있는 구리, 이제 카퍼, 이 카퍼 상품이 크게 상승할 때도 은도 똑같은 지지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은이라는 상품은요. 종목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은이 골드한테 영향을 줄 수도, 은이 구리한테 영향을 크게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골드와 구리, 시장에 대해서 따라가는 종목이지 애들한테 영향을 받는 종목이지 은이 혼자서 구리와 골드를 영향성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 은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지지력이 상당 부분을 크게 보여주게 되면서 변수로 볼 수 있었던 환경이 만들어진 게 된 거죠. 즉 귀금속의 50%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은이 크게 상승을 하자 달러가 떨어지고 달러가 오르고 국채가 떨어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골드가 이날 3일 동안의 지지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우리가 골드를 바라볼 때는 당연히 전통적으로 달러와 채권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골드가 이 두 종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다른 종목, 최소한 비철 시장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차트로 가져왔던 건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골드예요. 골드. 그리고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날 시장에서는 달러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해 줬었어요. 달러가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 주었고. 근데 달러와 골드는 반비례하는데 주가는 올라가게 됐었죠. 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채권도 이날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의 이때 당시의 변수는 은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골드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전자산 내 상품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자, 이 골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기가요. 시장의 흐름에 봤었을 때 하나와
이때는 종목 간의 관계로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시장 분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요,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의 속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고, 현재는 10년 만기 수익률이요, 미국채 10년 만기 수익률이 1.4%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1.4%까지 도달한 상황이고, 자, 시장은 현재요, 많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왜? 위험 자산은 항상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미국채 10년 금리가 크게 올라갈수록 사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모멘텀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 라인대를 원래는 13,900선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는 12,700선까지 저점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한 2, 3일 전이었었는데, 자, 이때 당시 시장에서요, 증시에 대한 부분이 크게 영향을 받자 시장에서는 이때 당시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데 있어도 골드의 수요가 크게 올라섰습니다. 골드의 수요가 크게 올라왔었습니다. 자, 골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즉 종목 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이지만, 뭐 달러와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지만은 시장 분위기가 어떻냐에 따라서도 수요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즉 시장이 크게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나 시장이 크게 공포를 가지고 있을 때 골드의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즉 왜냐, 사람들의 유동 자본이 안전자산으로 쏠리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면 골드의 수요가 올라 골드의 주가를 올리는 것처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한 번은 체크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되면요, 골드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80% 정도는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국채, 선물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받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다면, 20% 정도의 변수가 있다면은 비철 시장에 대한 부분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장에 대한 흐름과 시장 분위기에 조성이 될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트레이딩 시에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골드인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많이 이 종목을 어려워하세요. 왜냐면은 사실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유로 FX 있죠. 유로 FX. 이 종목은 단순하잖아요. 달러 인덱스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면 되기 때문에 그날의 달러가 상승이냐 또는 반대로 하방이냐, 이 모멘텀이 유로 FX에선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달러의 방향성이 유로 FX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총 3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첫 번째, 달러도 봐야 되죠. 자, 두 번째, 자, 국채 가격도 체크를 해야 되고, 자, 세 번째, 주요 금속 시장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고요. 자, 네 번째, 시장 분위기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선물 트레이딩, 즉 해외 선물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초보자들이라고 할게요. 해외 선물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골드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인 분석 자체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분석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즉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골드가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대신에 이 골드를요,
한 번은 잡으면요. 한 번만 공부하고 계속적인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면, 반복 학습을 한다면은 이 골드 하나를 분석함에 있어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전체적인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처음 하실 때 대부분 이제 간단한 뭐 유로 FX나 뭐 지수 종목들을 먼저 건드리는데요. 저는 사실 가장 먼저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게 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골드에 대한 부분 해석이 가장 기본적으로만 되더라도 그날의 지수, 반대로 뭐 유가, 반대로 국채, 반대로 통화, 이 5종목 정도를 다 잡을 수가 있어서 아까쯤에 제가 일반 상품과 금융 상품에 대한 얘기를 꺼냈었죠. 여기서 골드만 잡으면요. 일반 상품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금융 상품도 같이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골드만 봤었을 때 달러 인덱스의 동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 유로 FX의 동향도 알 수가 있고요. 골드가 상승함에 있어 안전자산으로 성각이 되기 때문에 자, 마인드맵으로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맵. 자, 여러분들 딱 하나만 볼게요. 여기서. 자, 골드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관계를 알기 때문에 유로 FX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골드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통화 종목에서 엔화도 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골드는 또 똑같은 국채에 대한 움직임 모멘텀에서도 동일한 비대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국채 금리라든지 시장의 국채 가격대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안전자산 성질이다 보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위험자산에는 총 크게 2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지수, 자, 두 번째는 원자재에서 뭐 이제 볼 수 있는 뭐 유가나 뭐 구리 정도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골드를 잡으면은 비철 시장에 대한 흐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를 잡으면은요, 안전자산 성질을 또 띠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현재 어떻게 연출이 돼가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즉 해외 선물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골드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고, 이 기본적인 분석만 잡더라도 주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다 살펴볼 수가 있고, 골드만 배우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기초적으로 다 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 보신 후에 혼자서 복습해 보시고, 그리고 항상 이 복습했던 내용을 까먹지 말으시고 성투하는 가장 좋은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금일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트레이더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